이 발표는 KF-21의 S 레이더가 중국의 J-20 위령 레이더를 압도한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최대 사거리 2000km의 작전 반경을 자랑한다. 한국의 자주 국방 기술이 중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KF-21의 S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것으로 1088개의 송수신 모듈, TM을 초기 탑재했다. 그러나 최신 업그레이드로 TM이 270% 증가해 약 4000개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J-20 위령은 약 2000에서 2200개의 TM을 가진 S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이는 F-35의 On-Edge-81과 유사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KF-21의 반도체 증설은 탐지거리와 추적 능력에서 중국을 훨씬 앞서게 만들었다. KF-21 레이더의 최대 탐지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작전 반경 2000km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J-20의 탐지 사거리 200에서 250km를 상회하며 한국이 공중 우위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하나시스템은 KF-21 레이더에 지라갈륨, 겐, 반도체를 적용해 성능과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반면 J-20는 비소화 갈륨, GaAs 기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열 분산과 효율성에서 뒤처진다. KF-21의 S 레이더는 다중 주파수 빔을 동시에 방출하며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데 탁월하다. J-20 레이더는 유사한 기능을 갖췄지만 모듈 수가 적어 다중 목표 추적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은 2023년부터 KF-21 레이더의 비행 시험을 시작했으며 90회 이상의 테스트를 완료했다. 중국은 J-20 레이더의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KF-21의 작전 반경 2000km는 동해와 남중국해를 아우르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한다. J-20의 작전 반경은 약 1500km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KF-21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에서 최대 40개 목표를 추적하며 공대지 모드에서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J-20는 약 20개 목표 추적에 그치며 지상 타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의 반도체 증설은 레이더의 출력과 정밀도를 높여 스텔스 목표 탐지에 혁신을 가져왔다. 중국은 J-20의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시도했으나 아직 한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KF-21의 S 레이더는 2026년까지 1300개 트램으로 계획되었으나 4000개로 급증하며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는 중국이 J-20의 2200개 트램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이 기술적 도약을 이뤘음을 뜻한다. KF-21은 초음속 비행과 스텔스 성능을 결합하며 레이더가 그 핵심 역할을 한다. J-20는 스텔스에 중점을 뒀지만 레이더 성능에서 한국에 밀리며 균형이 부족하다. 한국 국방부는 KF-21 레이더의 사거리가 F-22의 On-Edge-77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J-20 레이더는 F-35 수준에 근접하지만 F-22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KF-21의 반도체 270% 증설은 탐지 범위와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며 적의 방해를 무력화한다. J-20는 전자전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출력과 정밀도가 떨어진다. KF-21 레이더는 합성 개구 레이더, SR, 모드로 1m 이하 물체를 식별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J-20 SR 모드는 2m 수준으로 추정되며
한국에 비해 해상도가 낮다. 한국은 KF-21의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을 이뤘다. 중국은 J-20 레이더에 러시아 기술을 일부 차용하며 완전한 독자성은 부족하다. KF-21의 작전 반경 2000km는 동북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며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J-20는 중국 연안 중심으로 설계되어 원거리 작전에서 한계가 있다. KF-21 레이더는 낮은 피탐지 확률, LPI, 특성을 갖춰 적의 레이더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인다. J-20도 LPI를 갖췄지만 모듈 수가 적어 신호 강도가 약하다. 한국은 KF-21의 AS 레이더를 2026년 양산형에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다. 중국은 J-20 레이더의 업그레이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발전 속도가 느리다. KF-21의 반도체 증설은 개발 비용 2조 원을 들이며 성능 향상에 성공했다. J-20는 약 1조 위안이 투자되었으나 레이더 개선은 미진하다. KF-21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며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J-20는 공중 우위에 치중하며 다목적성은 한국에 뒤진다. 한국의 AS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의 협력으로 시작했지만 독자 기술로 완성되었다. 중국은 J-20 레이더를 난징 연구소에서 개발하며 외부 의존도가 낮다. KF-21의 작전 반경 2000km는 F-35B와 유사하며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을 지원한다. J-20는 중국 단독 작전에 초점을 맞춰 국제협력에서 제한적이다. KF-21 레이더는 60에서 70도 빔 조향 각도를 제공하며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 J-20는 약 60도 수준으로 추정되며 한국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KF-21의 반도체 증설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였다. J-20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KF-21의 AS 레이더는 2023년 B-737 시험기에서 18회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J-20 레이더는 공개된 시험 데이터가 부족해 신뢰성 논란이 있다. KF-21은 최대 사거리 2000km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며 지역 안보를 강화한다. J-20는 주로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하며 범위가 좁다. KF-21 레이더의 반도체 증설은 겐 기술로 열 효율성을 높여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J-20는 해수로 인해 과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KF-21의 AS 레이더를 폴란드와 호주에 수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J-20 기술을 수출하지 않으며 내부 사용에 국한된다. KF-21의 작전 반경 2000km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초기에 탐지하고 타격한다. J-20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레이더 성능에서 뒤진다. KF-21 레이더는 다중 목표 추적과 전자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투 효율성을 높였다. J-20는 이 기능이 약해 복합 전장에서 불리하다. 한국의 반도체 270% 증설은 KF-21을 5.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J-20는 5세대에 머물며 차세대 기술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KF-21의 AS 레이더는 한국 공군의 전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자부심을 준다. J-20는 중국의 위상을 높였지만 한국과의 격차가 드러났다. 미 전문가 한국. 트럼프의 골든돔 협력해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해군력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양국이 차세대 다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골든돔 미사일 방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골든돔은 미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크로닌 석자는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를 강화하고 그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태세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의 통합 논의가 과거처럼 반발에 부닥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한미 양국이 핵억제 전략, 미사일 방어 계획, 외교 노력을 공조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에 한국의 조선 전문성을 활용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해양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자율 함정과 해양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하고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